이제 오늘 이 말이 이렇게 막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사라진 증인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먼저 황상조 소장님.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핵심 증인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태 씨인데 헌재에서도 지금 행방이 묘연해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어떤 부분의 척건들이 잠적을 한 부분들은 뭐 이 헌재 판결을 좀 지연시킨다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폭로하고 내부 고발자 성격을 가진 그 사회적 약자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마피아 보스라든지 네. 뭐 이 정치 권력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폭로를 한 사람에서는 그 정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그 정인들의 어떤 이 모든 어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보호해주고 그 이후에도 신분 세탁 등을 통해서 장기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국가 권력과 맞서는 격인 이런 부분에 대한 폭로에 나서는 사람들을 그냥 개인 자격으로 뭐 일부 의원이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런 부분에서 말할 수 없는 압력이 지금 공적 사적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당사자는요. 자신의 신병을 걱정을 해서 그 잠적을 해서 완전히 숨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죠. 자신이 여기 나와서 사회적 고발을 할 때 대중들은 찬사를 보낼지 모르지만은요. 그런 어떤 대중들의 찬사는 순간이고 시간만 지나면 다 잊혀지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그 뒤에 일들 후유증들은 자신들이 다 감당해 가야 될 거고 또 이 사건이 완료된 다음에는 자신들이 또 생계도 꾸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에게 모든 희생을 걸머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고용태 씨가 이렇게 행방이 묘연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신변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고용태 씨가 인터뷰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 발언을 좀 준비해 봤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했던 어쨌든 저는 어떤 회사의 직원이었고 그냥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 그냥 목숨 걸고 일해왔고 목숨 걸고 자료 빼려고 하고 수집하고 그중에 그러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조용히 수습해서 무마도 되고 막 이런 여러 역경을 겪었어요. 어쨌든 처벌을 받던 안 받던 저는 빨리 이 사태가 그쵸.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빨리 이 사람들이 다 풍지박살이 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 제가 제보를 하려고 했고 알리려고 했고 그 안에 숨어서 그들을 속여가면서 진짜 신복인 마냥 있으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그 일을 수행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모든 정보를 자료를 더 뺄 수가 있으니까. 그걸 2년 동안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어떤 모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그 자료 때문에 버텼는데 결국은 그게 정보 유출자로 알려져서 저는 정확하게 잘렸지만 네, 지금 고영태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고영태 씨가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고영태 씨 신변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는 뭐 태국으로 잠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요, 네, 백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뭐 신변에 이상이 있다, 뭐 잠적한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아니다, 태국에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또 반박 부인을 했어요. 손혜원 의원은 지금 연락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태국에 갔다 이 얘기는 사실 이 기사가 처음 떴을 때부터 네. 이거 10월 말 얘기랑 왜 이렇게 똑같지?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데 손혜원 의원의 얘기는 뭐 신변에 좀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연락을 받지 않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고영태 씨가 그 지금 아예 전화기도 꺼놓고 지금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는 게 두 가지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지금 아까 황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은 고영태 씨입니다. 네, 그 기억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게 취미다라는 말로 시작이 됐다가 맞습니다. 태블릿 PC 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뭐 영상실 그 영상도 다 제보를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최초 제보자로서 이 안에 큰 권력에 맞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청문회에서 우리가 볼 때 위증을 했다라고 생각할 부분도 좀 몇 개 있었어요. 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전혀 사용할지 모른다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만약에 헌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정말 집중 포화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소추위원들 측에서도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위증 혐의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이게 청문회장에서는 사실 고영태 씨가 어찌 보면 제보자 이 안에서 약간 좀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누면 좋은 사람의 역할을 그런 하니까 걸로 비춰지죠, 굉장히 현재까지. 의원들이 우호적이었지만 네. 현재서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이 돼서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일단 전화를 꺼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단순 신변 위협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예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건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나오는데 사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사람은 고영태 씨뿐만 아니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또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약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호소한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서울지검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녹취 파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 받고 나온 다음에 서초동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악수를 청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남자였나요? 네, 남자분이셨습니다. 체격은 어땠나요? 체격은 저하고 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짧은 머리에 그 안경 끼시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검정색 코트 입으시고. 그분이 노승일 참고인을 뭐 미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지금 노승일 씨의 얘기도 지금 들어봤는데 사실 들으면서 좀 소름이 오싹 돋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고영태 씨 일단 연락이 두절됐고 노승일 씨 이렇게 뭐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수현 전 대변인님, 네. 그러면 이렇게 신변을 위협하는 세력이 분명 있다면 누굴까요? 예, 뭐 만약에 그거야 있다면. 뭐 어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측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황 소장님 아까 공적, 사적, 외압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같은 말씀이지만 외부적, 내부적 여러 가지 압력이 심할 것이다. 외부에서는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공적, 사적 형태의 여러 가지 압력들이 있을 것이고 네. 내부적으로는 지금 우리 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청문회에서 나와서 위증했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사실 헌재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내부적 부담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영태 씨나 백승일 씨나 어쨌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노승일 씨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밝힌 키맨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인들이 이런 압력을 잘 이겨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그 미국이나 이런 시스템처럼 어떤 중요 증인이나 참고인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번 기회에 보면서 우리는 참 허술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는 증인 보호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고 큰소리 쳤지만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일단 이겨내 줘야 되고 어쨌든 이 헌재에 와서 중요한 그런 증언들을 잘 해서 이 사태가 본인들이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런 속의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언뜻 스쳐가는 생각이 만약에 이런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최순실 씨 측,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측이 누구일 것이라는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는 지금 뭐 구속돼서 지금 뭐 신변의 자유가 없는 상태인 건데 그럼 또 이 안에서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눠보긴 했습니다만 백 변호사님. 네. 또 그럼 최순실 씨가 안에서 이 모든 걸 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사실 지났지만. 좀 단편적으로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덴마크의 정유라 씨. 네. 정유라 씨가 처음에 그랬죠. 땡전 한 푼도 없다. 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최순실 씨를 제외하고 바깥에 어쨌건 최순실 씨와 관련 있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건 그것만 봐도 명백한 거예요. 그럼 그곳에 있는데 한국엔 없을까? 그럼 한국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만약에 노승일 부장이나 네. 아까 고영태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바깥에서 최순실 일가를 어쨌든 돕는 조력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겠죠. 네. 물론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진짜 이분들이 신변에 위협받을 정도의 누군가 배우의 세력에서 그쵸. 뭔가 하는지는 이분들 얘기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면 최소한 이분들은 보호는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뭐 위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두 명이 만약에 뭐 신변에 위협이 가해진다거나 하게 되면 앞으로 정말 이 내부 고발자들 아니면 정말 권력에 맞서서 대외적으로 이 비리를 폭로해야 될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실제로 그 신변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고용태, 노승이라는 두 인물이 왜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진실에 접근하는데 이 두 사람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진술, 핵심 증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이 연설물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다른 건 모르겠고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물을 고친다 그렇게 들은 거죠.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던 차 감독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다음에 뭐 진행되는 일들을 진행되는 일들이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제가 받은 건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네.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깨끗하게 잘 물러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명을 더 본부장으로 앉혔고 모든 거를 2명의 본부장에게 인수인계하고 직원들은 나가라. 독단적으로 본인이 이사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동춘이 혼자서 이렇게 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호원을 2명을 대동을 했고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규 전 대변인. 네네. 이런 중요한 진술을 했던 핵심 증인들이 행방이 묘연하다.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신분의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도 뭐 본인들이 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본인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누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쭉 상황을 봤지만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만 이 문제의 시작은 최순실 씨 개인과 저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을 흔드는 대통령의 탄핵을 흔드는 문제까지로 왔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정신없이 몰려온 겁니다. 본인도. 그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는 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꽤 있을 것인데 신분 위협에 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로 촉발된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관해 가지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저분들의 얼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지경이 됐어요. 어디 가든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수군수군이라도 될 거예요. 쟤 고영태 아니야? 쟤 노승일 아니야? 네. 저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할 거예요.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야말로 문제를 제기했던 본인들이 견뎌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하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하나 분명하게 좀 짚어봐야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과연 저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진실인가?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저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진실이라고 쫓아가고 모든 언론이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다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하는 얘기에 위증 사실이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순실 태블릿 PC 쓸 줄 모른다 그랬던데 지금 2개나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연설문 고치는 문제도 처음엔 그게 취미라고 했다가 나중엔 또 그것이 아니라고 또 부인하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다 진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에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벌이는 이렇게까지 나타난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렇죠. 저는 이 두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더 앞으로 나서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너무나도 커진 상태에서 지금은 사실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쪽이 첨예하게 맞서 있고 이것이 더 위험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잘 절제가 되고 있지만은 감정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일어날 경우에 가장 큰 타깃이 될 우려가 이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쓸 박성규 필요가 있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떤 신분상의 위협도 있을 수 있지만 심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문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 소장님. 예, 방금 이 노성일 부장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미러 K스포츠 양 재단이 터지고 난 이후에 곧바로 두 재단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다 해서 두 재단은 이미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재단과 관련되는 증거가 인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직원들이 아직도 거기에 출근을 하고 월급도 받고 있고 비대위 같은 행태의 노조 행태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정동춘 씨가 거기서 월급도 받고 차량도 제공받고 항공비도 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심지어 이 자신이 연임을 시도하면서 예. 그 자신에게 부정적인 직원들을 이렇게 해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행정부서에 의해서 사업을 벌리지만 못하지 지금 벌어놓은 돈으로 그냥 경상비 지출은 그대로 가능한 채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동춘 씨가 누가 시켜서 아직도 저 자리에 있게 만드는가 내지는 또 정동춘 씨가 부정적으로 발언한 사람들을 해고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전체를 갖다가 외곽에서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탄핵 사태가 원사이드하게 탄핵이 되고 하면서 반대쪽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쪽이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모양새 또 그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 이런 부분 속에서요. 지금 한번 봅시다. 조이팔 씨가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인 죽어서 발견됐다는데 국민들 앞에 조이팔 씨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유병헌 씨가 갑자기 느닷없이 사체로 발견됐는데 그다음에 성완종 회장이 자살한 채 발견됐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과거에 과거 권력에 문제를 지적하다가 차량으로 미행당해 본 적도 있고요. 썸떡합니다. 내려서 제가 골프채를 들고 다니다가 휘두르기도 했는데 차를 향했어요. 제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따라 올라와서 신나통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얼마 전의 일이에요. 아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어보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저는 건널목을 건널 때 항상 몇 초 뒤에 건너려고 합니다. 왜? 조금 빨리 건너면 혹시 드라마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장면인데요. 당해보고 나면요. 그런 피해의식이 본인한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숨 걸고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사람들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고 살았던 저런 사람들로서는 이 일들을 받아들이는 공포의 강도가요. 매우 남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불러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좀 추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분들 증언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무사히 어딘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빼려고 하고 수집하고 그중에 그러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조용히 수습해서 무마도 되고 막 이런 여러 역경을 겪었어요. 어쨌든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저는 빨리 이 사태가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빨리 이 사람들이 다 풍지박살이 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 제가 제보를 하려고 했고 알리려고 했고 그 안에 숨어서 그들을 속여가면서 진짜 신복인 마냥 있으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그 일을 수행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모든 정보를 더 자료를 더 뺄 수가 있으니까. 그걸 2년 동안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어떤 모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그 자료 때문에 버텼는데 결국은 그게 정보 유출자로 알려져서 저는 정확하게 잘렸지만. 네, 지금 고영태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고영태 씨가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고영태 씨 신변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태국으로 잠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요, 백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신변에 이상이 있다, 잠적한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아니다, 태국에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또 반박 부인을 했어요. 손혜원 의원은 지금 연락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태국에 갔다 이 얘기는 사실 이 기사가 처음 떴을 때부터 이거 10월 말 얘기랑 왜 이렇게 똑같지?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데 손혜원 의원의 얘기는
뭐 신변에 좀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연락을 받지 않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고영태 씨가 그 지금 아예 전화기도 꺼놓고 지금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는 게 두 가지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지금 아까 황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은 고영태 씨입니다. 네, 그 기억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게 취미다라는 말로 시작이 됐다가 맞습니다. 태블릿 PC 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뭐 영상실 그 영상도 다 제보를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최초 제보자로서 이 안에 큰 권력에 맞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청문회에서 우리가 볼 때 위증을 했다라고 생각할 부분도 좀 몇 개 있었어요. 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만약에 헌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정말 집중포화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소추위원들 측에서도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위증 혐의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이게 청문회장에서는 사실 개인 자격으로 뭐 일부 의원이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런 부분에서 말할 수 없는 압력이 지금 공적 사적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당사자는요, 자신의 신병을 걱정을 해서 그 잠적을 해서 완전히 숨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죠. 자신이 여기 나와서 사회적 고발을 할 때 대중들은 찬사를 보낼지 모르지만은요, 그런 어떤 대중들의 찬사는 순간이고 시간만 지나면 다 잊혀지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그 뒤의 일들 후유증들은 자신들이 다 감당해 가야 될 거고 또 이 사건이 완료된 다음에는 자신들이 또 생계도 꾸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에게 모든 희생을 걸머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고영태 씨가 이렇게 행방이 묘연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신변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고영태 씨가 인터뷰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 발언을 좀 준비해 봤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했던 어쨌든 저는 어떤 회사의 직원이었고 그냥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 그냥 목숨 걸고 일해왔고 목숨 걸고 자료 이제 오늘 이 말이 이렇게 막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사라진 증인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먼저 황상조 소장님.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핵심 증인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영태 씨인데 헌재에서도 지금 행방이 묘연해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어떤 부분의 척건들이 잠적을 한 부분들은 뭐 이 헌재 판결을 좀 지연시킨다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폭로하고 내부 고발자 성격을 가진 그 사회적 약자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마피아 보스라든지 네. 뭐 이 정치 권력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폭로를 한 사람에서는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그 증인들의 어떤 이 모든 어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보호해주고 그 이후에도 신분 세탁 등을 통해서 장기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국가 권력과 맞서는 격인 이런 부분에 대한 폭로에 나서는 사람들을 그냥 고영태 씨가 어찌 보면 제보자 이 안에서 약간 좀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누면 좋은 사람의 역할을 그런 하니까 걸로 비춰지죠, 굉장히 이제까지. 의원들이 우호적이었지만 네. 헌재에서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이 돼서 출석 용서도 받지 않고 일단 전화를 꺼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단순 신변 위협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예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건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나오는데 사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사람은 고영태 씨뿐만 아니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또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약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호소한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서울지검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녹취 파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 받고 나온 다음에 서초동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악수를 청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남자였나요? 네, 남자분.